안녕하세요.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무한상상실에서 오늘은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장난감 리사이클 해커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장난감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노신 분도 있고 지금도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장난감 재질이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난감을 안 사는 게 좋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재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고장 났을 때 고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플라스틱의 재질상 성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성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플라스틱의 모든 면, 즉 A부터 Z까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교육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장난감을 분해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겠죠. 저는 항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이자 또는 마을 활동가인 박설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아마 힘들겠죠? 그러면 플라스틱에 대한 이모저모를 우선 살펴보겠는데요. 플라스틱의 의미는 변형 가능한, 즉 성형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에 의해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렇게 컵에 맛있는 음료도 담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남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열을 가해서 재가공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재가공할 때는 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초의 플라스틱은 언제 사용했을까요? 그 플라스틱은 1898년 미국 하이어사가 당구공을 만들 때 당구공의 재료인 셀룰로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1898년이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그래서 처음에 플라스틱은 값이 싸고 물론 지금도 값이 싸죠. 성형이 쉽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 생산량을 대폭 늘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싸고 또는 활용하기도 편한 플라스틱이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해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란 얘기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파도에 잘게 조개지고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겠죠. 물고기나 고래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먹게 되는데 그 해양 생물들을 우리는 이제 어업을 통해서 또 생선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점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바다 등의 자연 환경에 버려질 경우에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등이 피해를 주는데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예쁜 또 크기도 적당한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데요. 이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죽는 생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바다에 버려진 빨대로 바다 거북이가 코에 끼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보셨죠? 이것처럼 야생동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바로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분해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분해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썩는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썩지 않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자연에서 순환을 막는 그런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면을 가진 플라스틱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데요. 지금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소비량은 따져보면 70% 이상은 소비재로 플라스틱 용기나 플라스틱 제품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해양오염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소재들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플라스틱의 영향력만큼 우리의 사용하는 양을 좀 더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1번부터 7번까지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또 어떤 것은 많이 사용하고 어떤 것은 좀 줄여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위기에 빠진 우리 생태계가 조금은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페트입니다. 네, 페트병이라고 많이 불리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재사용은 하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뉴스보도에서도 차량 안에 있던 또는 먹다만 생수병에서 세균이 발생됐다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 페트는 음료수병 많이 사용하는 페트 재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P라고 고밀디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HDP는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고운에 강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병이라던가 또는 영유아 장난감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2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DP. 네. 그리고 세 번째는 PVC인데요. 예전에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는 이 PVC 제품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죠. 두께와 색이 아주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대신 열에 약해서 태울 때 어떤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환경 호르몬이 방출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쓰지 않는 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대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고무대야라던가 이렇게 물을 뜨는 그릇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업용에서도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LDP,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요. 단단하지는 않지만 식축성이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1번은 페트였죠? 그리고 2번의 HDP와는 달리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사용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LDP는 종이컵 코팅 용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종이컵은 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 안에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PP, 폴리프로필렌인데요. 이 폴리프로필렌은 고온에도 변형되거나 호르몬 배출이 없는 재료로 유해성이 없어서 식품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소재로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아이들 장난감에도 이게 5번 PP라고 써 있죠. 이렇게 아이들 제품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혀서 먹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 음식 용기 대부분이 이 PP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음식을 배달하거나 또는 가져왔을 때 이 용기를 다시 재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국물이나 이런 걸 담기에도 이 PP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에 아주 변형이 되지 않는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 5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PS 폴리스티렌인데요. 빛과 열을 받으면 유해 성분이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래 쓰시면 아주 곤란하죠. 근데 보시다시피 컵라면 재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이나 여러 어른들이 이제 편의점에 갔을 때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S 컵라면 용기고 또 유해 성분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other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1번부터 6번까지 플라스틱 말고
이런 걸 다 혼합해서 만들어진 재질이 바로 7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소재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복합 재질이다 보니 이건 일반 쓰레기일까요? 플라스틱일까요?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전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용기에 대부분 이런 아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석밥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표시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권총용 외장재라던가 스마트폰 케이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다른 재질들이 모여서 쓰여지는 거고,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때 주의할 것은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다 분리배출을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뭐 과자봉지나 음식이 담겨 있던 그릇에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는 꼭 용기를 깨끗이 씻고, 두 번째는 그걸 말리고, 또 플라스틱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공기를 뺀 다음에 분리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나 이런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수거는 또는 배출은 잘 하지만 그것이 재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운 재원이 소실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시 이런 중요한 과정을 좀 깨끗이 분리하는 거, 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는 거, 그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2022년부터는 색깔을 통해서 재활용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은 안 되는 거죠, 재활용이. 그리고 노란색은 무색 페트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표기로 눈으로 보기 좋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되는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플라스틱을 많이 썼을 경우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 때문입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아이가 성장해서 식사를 하거나 성장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여러 다이옥신 포함된 고엽제 물질들은, 또한 식품 첨가물들은 꼭 피해서 사용을 하거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 호르몬의 가장 큰 문제는 생식기관의 암 발생과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소녀들과 또는 여성들은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들도 생식기관에 암 발생이 된다면 이후에 어떤 임신과 이후 출산에 문제가 되겠죠. 또한 체중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거. 청소년들 사이에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고, 패스트푸드 안에 용기가 또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쪘는데 빠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환경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절이 안 되는 거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신호가 오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과 대사증후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이런 부분이 위험하게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걸리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피는 또 우리 온몸을 구석구석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호르몬의 어떤 악영향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런 내분비 교란 물질인 환경 호르몬을 얼마나 적게, 물론 인체에서 다 흡수되지는 않는 물질도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을 잘 가려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5번 말씀드린 거 있죠? 1번과 2번, 5번에 대한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은 높이되, 다른 플라스틱들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우리 건강에 유리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나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나 앞으로 2050 탄소 중립이라던가 또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너도 바뀔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지만 플라스틱을 줄이고 또 줄인다는 얘기는 안 쓰려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플라스틱 없이 살려는 의지를 또는 그런 노력을 우리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면서는 살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플라스틱의 이모저모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유성구 청소년 무한상상실 플라스틱 업사이클 해커톤에서 장난감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을 잘 사용하려면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장났을 때는 그 앞서 살펴본 1번부터 7번까지의 플라스틱의 종류와 재질별로 분리 배출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즐겁게 또는 아이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았던 그 장난감을 다시 한번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적게 사용하고 특히 장난감은 되도록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